여야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지 않았느냐. 그럼 이게 범죄거든요. 네. 이게 이제 공무원이랑 정당인이 짜고 한 범죄인데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 평론 토크쇼 사이다 정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목요일 날 만났는데 요즘 이슈가 이슈다 보니까 네.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예, 더 이상 만나지 않도록 최근의 이슈는 빨리 오늘 끝장을 내고 있습니다. 네. 예, 먼저 김성애 대변인 주말엔 좀 요리를 하시지 않나요? 예, 해먹는데요. 요즘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쉬고 있습니다. 예. 너무 이슈가 많아서 그렇죠. 뭐, 예,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요즘은 주말에 또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또 보호 차원에서 네. 열심히 사 먹고 있습니다. 아,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요. 예, 예. 라고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심장한데. 설렁탕 사 먹었습니다. 아,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주말엔 요리를 좀 자제한다. 네. 예, 윤희석 대변인 얼마나 바쁘십니까? 주말에도 못 쉬실 것 같은데. 예, 뭐 주말에 뭐 그래도 또 나름 몰래 쉬고 하는데요. 네. 요리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 정치인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소상공인 보호보다 이제 저희 배우자를 네.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배우자 모르겠 많이 사 먹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사이다 정치쇼가 이렇게 말랑말랑한 이야기만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안인 만큼 다른 정치 방송에서 너무 많이 또 이야기되고 해자되는 주제라서 오늘 사이다 정치쇼에서 어느 정도 좀 결론을 좀 내면 어떨까라는 나름의 생각을 갖고 네. 저는 왔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각 또 당의 대변을 맡고 계시지만 또 어떤 정치 리더로서 소신껏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이게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지도 못한 또 어떤 프레임은 아니고 뭔가 그런 주제로 계속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 점점 더 이거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더 궁금해지고 더 필요해지기도 하고 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나타난 최근 이슈를 이제 몇 가지 짚어보면은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제보자가 조성은 씨인데 일단 조성은 씨가 어떤 분인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변인 조성은 씨가 어떤 분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일단 뭐 정치를 시작하시기는 뭐 처음에 시작은 제가 잘 모르겠고 여러 군데를 거쳐 가신 것으로 들었는데 어쨌든 부각됐던 것은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최고위원과 함께 활동하시던 무렵에 청년 여성의 몫으로 또 이제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지도부의 역할도 많이 하셨고 그 이후에 그 천정배 의원의 추천으로 들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선거 대책본부의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죠. 굉장히 이제 고위직인데 그렇게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었네. 죄송합니다. 당 이름을 자주 바꾼 건 제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선거 때 미래통합당이고 예. 미래통합당의 이제 선대위의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번 일에 이제 휘말려 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아마 당 정문 갖고 있지만 열심히 활동 안 하셨던 분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제보자가로서 나타나면서 지금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게 본질적인 어떤 그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뭔가 밝히고 이제 이런 모드로 가다가 네. 갑자기 이게 지금 국정원장과의 어떤 그런 만남 때문에 이게 당대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뭔가 이 딜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또 갑자기 확 불거졌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아까 김성애 대변인께서 조성은이라는 분의 이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여야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지 않았느냐. 일단 이분이 정치 시작이 보니까요. 2014년도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지금의 민주당, 그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갔다가 민주평화당이라는 또 그 당이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 갔다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뭘 했냐면 브랜드 뉴 파티라는 새로운 당을 만드는 과정까지 있다가 미래통합당으로 와서 선대위의 부위원장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거 때
제 옆자리에서 회의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박원순 시장 캠프에도 계셨고, 그래서 또 국민의당 가면서 예를 들어서 그때 몸담았었던 박지원 현 국정원장하고도 가깝고, 또 뭐 안철수 대표 쪽 사람들하고도 가깝고, 또 유승민 대표 쪽 분들하고도 이 통합 과정에서 또 가까워졌기 때문에 가깝고, 그래서 이제 많이 정치권의 인맥이 많은 상태에서 1년 3개월 정도 묵혀있던 것을 제보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김웅 의원한테 네네. 이제 받은 네. 거를 받아서 제보라는 거는 뭐 이분의 판단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럼 이분은 왜 그럼 제보를 했느냐는 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본인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한 번씩은 짚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의문인 거는 예, 예. 작년 4월에 받았는데 왜 이제 와서 올해 7월에 이제 제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1년 3개월 동안 그 뭐 했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지금이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1년 3개월 동안에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판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보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외부의 어떤 소위 말하는 조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코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러지 않았냐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조금 그런 게 또 정작 그것을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이 연결고리 하나로는 확실히 있는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하고, 나타나지 않은 윤석열 후보한테는 엄청난 적대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을 잘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분 페이스북 SNS 활동을 많이 하던데 2019년도 재작년 말에 올린 걸 보면 윤석열 후보 잘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뭐 이런 것도 올려요. 그러다 또 갑자기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 적대감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래서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여지가 많고, 요것은 적어도 저희가 처음에 받았던 윤석열 후보가 고발을 사주한 거냐는 의혹보다는 네. 오히려 점점 가다 보니까 네. 제보를 사주한 게 아니냐, 이게 제목이 바뀌는 그런 상황인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예. 일반적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제보자가 지난 방송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나타나면은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뭔가 이제 밝혀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는데, 제보자 나타나면서 약간 더 뭔가 더 논란에 또 휩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김승현 대변인? 논란에 휩싸고 싶으신 마음이 간절한 줄은 알겠는데, 근데 이건 되게 단순한 게 오늘 뉴스버스에서 새로 또 그 인터넷 매체라서 MBC나 KBS가 안 해서 문제긴 한데요. 뉴스버스에서 얘기를 하면 그 말은 아닌데. 뉴스버스에서 뭐 보도한 내용으로 보면 그 이제 손준성 검사의 프로필 사진이 같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이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게 보이던 그 프로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계정이 갑자기 삭제되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삭제되기 전까지 제보자인 조성은 씨 핸드폰에 있던 그 보이던 손준성 씨의 프로필과 그 다음에 이 사건을 보도한 전혁수 기자가 핸드폰에 그 손준성 검사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의 프로필이 같은 것을 통해서 두 사람이 같은 게 입증이 됐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최근 한국일보의 보도를 통해서도 핸드폰 포렌식 과정을 통해서 이 자체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현직 검사가 현직 국민의힘, 그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파일을 전달했고 고발장을 전달했고, 그 고발장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까지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 된 팩트죠. 겁니다. 그럼 이게 범죄거든요. 이게 이제 공무원이랑 정당인이 짜고 한 범죄인데, 범죄 사실 폭로에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죠. 의도는 뭐 밝히고 싶으신 분들이 밝힐 수 있겠지만, 의도가 어쨌든 상관없이 범죄를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왜 지금 공개했느냐를 가지고 아쉬워하는 분들은 계실 수 있겠지만,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범죄를 인지했으니까 수사를 하면 되는 문제로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 본질, 검사, 미래통합당, 당으로 연결된 이 고리가 변치 않고, 그 다음에 검사가 건네준 고발장을 당 지도부인 법률자문위원회 부단장인 정점식 의원의 손을 거쳐서 변호사가 작성했다는 것도 변하지 않고, 여기서 또 경악할 만한 사실은 중간에 고발자가 서울중앙지검으로 한번 바뀌었다가 맨 마지막에 최종 컨펌안에서 다시 대검으로 돌아갑니다. 즉 대검을 유지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신 분이 내용을 만졌다는 것까지는 이건 뭐 바꿀 수 없는 팩트이기 때문에, 컨트롤해야 된다.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니
제보자에 대한 흠집을 내고 싶은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보시는 분들 유권자들 입장에서 그게 영향을 미칠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네. 초점은 저는 윤석열 후보 캠프의 대변인입니다. 이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윤석열 후보가 관련이 돼 있냐는 여부였잖아요. 그것을 상정을 하고 모든 보도의 초점이 거기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발 사주 의혹이지만 괄호 열고 윤석열에 의한 고발 사주 의혹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은 당과 검찰과 연결돼서 무엇이 있었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사실에 가까워요.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김웅 의원이 저희 당의 후보였잖아요. 예. 어쨌든 그러면 고발 사주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고발 사주인지 뭔지는 네. 모르지만은 그 연결고리에 당이 있었고 그 당이라는 것은 김웅 후보가 있었다는 게 맞고 조성은 제보자도 저희 당의 일원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으로서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맞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고발 사주 의혹의 주체가 윤석열 후보의 의한이 아니라 뭐 검찰의 의한이라든지 또 다른 불상의 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관계가 없다고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빠지면 됩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 사실관계 자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도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예. 연루가 되어 있으니 책임져라라고 말씀을 드릴 예. 생각도 지금 없고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청자분들께 자 그러면은 당이 이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느냐 그 배우가 누구냐 이거는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김웅 의원이 제가 뭐 직접 대화를 하고 한 게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기자회견 때 왜 그렇게 다 모르겠다고 기억이 나지 않냐고 않는다고 하셨던 부분을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밝히지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밝히지 못할 사정은 두 가지일 겁니다. 제보자로 의심받는 누구에게 줬을 때 이 본인이 누구한테 줬다는 것도 밝히기 어렵고 누구한테 받았다는 것도 밝히기 어려운데 솔직히 얘기하면 본인만 빠질 거면 나는 누구한테 받았는데 누구한테 줬어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중간에 아무 과정이 없었으면. 그렇죠. 근데 뭐가 있지 않았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으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 본인이 누구에게 그걸 해달라고 얘기했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김웅 의원이 예를 들어 뭐 누구에게 이러이러한 걸 하면 어떨까 한번 만들어줘봐. 내가 선거 기간 중이니까 한번 좀 반대로 참조하게. 검찰한테요? 예, 누구 검찰이 됐건 변호사가 됐건 뭐 법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께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상대가 누가 됐건 간에 그런 어떤 문건들이 손검사를 통해서 본인이 받은 것부터가 캡처본으로 조성은에게 넘어가서 조성은이 제보하는 그러니까 앞 단계가 빠진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유가 없어요. 누가 이거를 했을까? 예. 김웅 의원이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신다면은 예. 김웅 의원의 이제 지금 대선 모두에서 이제 포지셔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선이요? 예, 지금 대선 네. 상황에서 네. 예를 들어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후보를 뭐 입장에 돕는다거나 네. 예, 그런 포지셔닝이 어느 정도 나타난 게 있다면은 또 당시는 총선이었으니까요. 이게 불거진 게 지금 대선 국면에서 불거진 거지. 총선 국면에서 그럼 그분이 왜 그랬을까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분이 송파갑에서 4%가 안 되는 차이로 이겼습니다. 원래 굉장히 더 많이 표차가 났었어야 되는데 그때 선거 상황이 저희 당이 굉장히 수세에 몰린 상황이어서 좀 어려웠었어요 많이. 그래서 서울에서 8석밖에 못 얻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선거운동 초반에 그런 기미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조금 더 본인이 부각되기 위한 무슨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나. 이건 진짜 제 개인 생각인데 안 그러면 기자회견 내용이 전혀 해명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조성은 씨가 그 감찰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공익신고 의사를 이제 전했다고라고 하는데 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상황에 감찰부장 뭐또 전화번호 어떻게 왔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했다는데 일단 조성은 씨 본인 입장을 빙의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본인 그래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까지 했잖아요. 이게 당 지도부란 말이에요. 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민원실 서류를 쫄래쫄래 들고 가서 뭐 혹시 여기 검사님 계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정치 활동 오래 하면 기자들하고 친하게 지내거든요. 저는 지금 뭐 예를 들어 한동수 감찰부장의 전화번호가 제 전화기는 없습니다만 한 서너 군데만 전화해 보면 그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럼 뭐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구해서 전화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리고
본인 해명대로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거기다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더라라고 하는 입장을 수용해서 그런 정도 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 이건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걸 누가 코치를 해줬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본질상 달라질 거 없고 요 김웅 의원이 의뢰를 해서 손준성 검사가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더 큰 문제인 거죠. 대검의 수사정보 정책관 옛날 범정하면서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말 그대로 이 검찰총장의 오른팔인데 거기한테 그런 잔심부름을 시키고 그걸 또 다 해갖고 쭈레쭈레 만들어서 이렇게 파일을 전해주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검찰 꼴이 우스운 것이고 거꾸로 범정에서 작성한 거 갖고 국민의힘이 쭈레쭈레 이 고발을 또 제출했다 그러면 검찰이 시키는 대로 국민의힘이 한 것이 그것도 국민의힘들 꼴이 우습고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조성은 씨가 그 자기는 이거 내용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안 했다는 거거든요. 고발 안 하고 아무에게도 전해주지 않았다는데 정정식 의원은 또 그 파일이 어디서 생겼냐. 이게 지금 새로운 의문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정말 이번엔 당 지도부인 법률 자문 단장이시기도 하고 당시엔 부단장이셨는데 이분에게 파일을 전달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다? 이런 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을 해서 전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결부됐는지 여부는 지금 관심이 없고요. 어쨌든 검사가 만들어갖고 국민의힘이 이걸 고발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거 국기문란이에요. 어떻게 검사가 정당에 그런 걸 시키고 정당이 고발장을 받아 제출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좀 국민의힘이 좀 당당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해명을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게 그 고발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 그래서 유통이 된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조성은 씨한테 넘어가서 제보가 되는 과정이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지금 혼재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또 곁다리 하나로 윤석열 후보는 하고 물음표가 하나 있고요. 요건 지금 관심이 없다고 하시니까 감사하고 저희 해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인데요. 요 앞에 제가 그래서 김웅 게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웅 의원이 중심이 돼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김웅 의원의 추가 해명 또는 수사를 통해서 김웅 의원과 또 뭐 손준성 검사든 제3의 누구든 간에 이 연결 관계가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질 거는 요 사항이니까 수사기관에 그 결과는 맡기는 걸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보가 되는 과정, 제보가 돼서 보도가 되고 보도가 확산되는 과정은 또 이제 다시 얘기할 그게 있어요. 조성은 씨가 뭐 한동수 감찰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했다? 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입장에서 자기도 보호함과 동시에 본인의 제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생각할 법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게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난 게 드러났잖아요. 본인이 뭐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7월 21일에 뉴스버스에 제보를 하고 9월 2일에 기사화가 됐는데 그 사이에 8월 11일에 박 원장을 만났다고 해서 중간에 뭐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그 맹탕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새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조성은 씨가 뉴스버스에 줬던 그 캡처본하고 내용은 같은데 다시 찍어서 타 언론사에 전해진 캡처본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내용이 같아요. 똑같은 걸 찍었는데 요렇게 캡처된 게 있고 좀 더 확대해서 된 게 있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가 박 원장을 박지원 원장을 만났다는 8월 11일 전날하고 바로 뒷날 이렇게 연속돼서 나와요. 그리고 또 12일 날 찍은 사진에는 똑같은 어떤 한 장의 캡처본인데 4월 3일이라는 날짜가 나오게끔 다시 찍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누구하고 상의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뉴스버스에서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4월 3일이 나오게끔 좀 찍어달라.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걸 썼겠죠. 뉴스버스가. 근데 다른 언론이 갖고 있는 건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는 한 번 정도 우리가 의심을 할 수도 있다. 물론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억측을 하는 것은 마치 드루킹 사건이랑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하고 손준성 검사가 아래 검사, 휘하 검사였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책임져야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다 헛발질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행위까지 똑같이 동일시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근데 요 정도가 나왔으니까 요 부분은 좀 더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의혹을 갖는 거는 또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국정원장이 어쨌든 조정원 씨를 만났다는 게 이게 또 이야기되면서 요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한 부분이 또 다른 지금 국면을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여권의 대변인 같은 경우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그래서 만나서 어쨌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뭐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려면 증거든 정황이든 가지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제보자를 공격하는 것을 유권자들 어떻게 바라볼지 나와 있어서 제가 뭐 굳이 해명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대부분의 경우 특히 이런 건에서 쭉 보면 남성이 했을 경우 이런 얘기 잘 안 나오거든요. 여성이 하고 젊은 사람이 하면 뭔가 배우가 있을 것이다. 네가 네 머리로 했을 리가 있냐? 여자가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식의 어떤 이런 프레임들은 저는 아주 지긋지긋해서요. 너무 옛날 얘기. 그러니까요. 너무 옛날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30대 뭐 40대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나올 때도 뭐 이준석 대표의 배우가 누가 있는지 뭐니 해가면서도 그런 논란들을 다 극복하고 당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커버그 이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창업자 주커버가 84년생이고 이준석 대표가 85년생이에요. 그 정도면 지금 사회적으로 나이가 충분히 있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런 또래 분들이 뭔가를 누구에게 지시를 받아서 뭘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하면 되고 박지원 원장에게서 실제로 무슨 의혹이 있으면 박지원 원장에게 해명하라고 요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박지원 원장에게 씌워져 있는 뭐 이런 오해들을 제가 해명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오히려 제보자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공격하면 그 손해가 누구에게 갈지에 대해서 여의도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윤 후보 같은 경우는 평소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정원장이라는 지위에 가게 되면 상당히 비정상적인 만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뭐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예고했다는. 저희가 이제 고발 조치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들어갔어요?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시지의 순수성과 메시지가 갖는 위력을 반감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저도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전 조성은 씨가 어떤 순수한 의도를 분명히 갖고 제보를 하겠다고 처음에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도가 이제 이렇게까지 됐다면 본인이 좀 더 확실한 뭔가를 얘기해야 되고 방송 출연을 안 하다가 이제 막 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 제보자가 아니라고 그러다가 이제 하니까 거기서부터 좀 많이 이 스텝이 꼬이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쉽고 박지원 원장 부분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막 뭔가 SNS를 통해서 자랑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거를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 그런 건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언론지상에 오늘 이제 바로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됐다면 본인이 조금 더 진중한 자세로 이걸 해명을 해야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진실이잖아요. 뭐 개인적인 사적 관계에 왜 관심을 갖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적 관계를 끌어다가 진실을 가리거나 또는 진실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는 막 시도로 쓰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모두의 에너지를 소진하는 일이니까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는 제보의 순수성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순수한 제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생각이 있고 내가 정치적으로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제보를 하고 싶고 저런 제보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모든 제보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고발자도 알고 보면 자기가 승진해서 누락돼서 또는 인사상에 불이익당해서 상사가 꼴 보기 싫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도가 잘못됐으니까 내용 전체가 이상하다라고 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 의도는 의도대로 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의도가 있다라고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본질은 검찰과 제1야당이 열린민주당의 후보들과 그리고 언론사를 고발하려고 했던 이 그림에서는 전 이 그림이 깨지지 않으면 그래서 거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알았든 몰랐든 이것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제1야당이 검찰이 써주는 고발장으로 고발을 할 수가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이 해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고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과제라고 봐요. 그건 뭐 차츰 하나씩 밝혀지겠죠. 자, 그럼 두 가지. 자, 제보의 순수성 얘기한 그 순수성은 본인의 혼자 생각으로 처음에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뜻으로 순수성을 얘기한 거고 의도는 뭐 뻔하죠. 자, 두 번째. 당에서 그러면 검사가 써준 걸 가지고 그대로 하느냐. 그 부분은 규명이 아직 안 됐어요. 똑같은 문서가 같다고 해도 이게 정말로 검사가 만든 건지 그건 아직 규명이 안 됐잖아요. 뭐 똑같다는 것도 아직은 조금 다르대요.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일단 규명이 된 예. 이후에 최강욱 그분 말씀 많이 듣네요 요새. 아니 최강욱 대표의 천천히 생년월일을 같이 틀리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제 얘기는 똑같은 문서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 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다른 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작성자를 특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유통경로를 찾고 아, 예, 그렇게 한 다음에 공격을 하시면 충분히 예. 방어를 하겠습니다. 그런 또. 점에서 김홍 의원의 압수수색을 가로막은 것도 되게 좀 전 석연치 않다고 생각해요. 압수수색이요? 예, 그리고 이제 네네.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누구부턴가 파일을 받아서 전달한 게 맞는데 지금 나온 진술은 딱 하나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 건넸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대답을 안 했고 근데 건넨 과정은 다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공무원이잖아요.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검사가 이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요. 그것을 통해서 최초 작성자가 드러나고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가 드러나는 과정이 큰 다음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말씀만 짧게 드리면은 여야가 바뀌어서 그런데 아마 열린민주당 또는 더불어민주당 계열 분들이 야당이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렇게 많이 항의를 하셨어요. 이거는 여야가 바뀌었으니까 저희가 또 여당이 되면 반대로 그런 일을 또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보고 그 점에 다만 공감합니다. 예 그렇죠. 다만 우리가 역할 롤플레이 하는 거예요. 정치적이잖아요. 예,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오수라는 뭐 단어를 검색을 해서 파일을 예. 했다 했더니 공수처에서 예. 아 그건 김오수 총장이 아니고 검찰총장이고 권오수라는 분이라 했는데 근데 윤석열 총장 어제 그랬잖아. 아, 그럼 공수처에서 도이치모터스를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공수처가 아주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니 그거는 갑자기 굉장히 다른 얘기인데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관련된 의혹 보도를 한 뉴스타파를 고발하라고 사주한 문서가 손준성 씨로부터 김웅 의원으로 전달된 거는 바뀌지 않는 사실인데 그러면 그런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얘기를 김웅 씨가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왜 거기서 갑자기 무슨 말이냐면 공수처가 도이치모터스를 조사하는 걸로 갑니까? 너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중간관 관계를 건너 해명을 그렇게 했으니까 고발 사주에 공수처가. 그 아니요 고발 사안에 들어 있었잖아요. 고발장 네, 작성 고발 사주에 고발장에 그 내용이 있었네. 도이치모터스를 썼으니까 네. 그걸 써서 그걸 거기서 한다고요? 아니 그게 좀 이상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그게 네네. 아니라 손준성 검사가 건넨 문서에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의혹 보도를 한 뉴스타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후보에게 건넨 이상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살펴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경심 뭐 또 뭐죠? 뭐 그런 이름 나온 것들은 다 그런 그것이다. 예, 그렇게 그거 생각하시는 한번 거예요? 정리를 고발장 하면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공수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고발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어쨌건 그럼 지금 아까 전에 논리대로 하면 김웅 의원이 작성해서 예를 들어 손준성 검사한테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도 했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 네. 중에. 그러면 김웅 의원실 측에서 권오수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을 했는지를 뭐가 검색해 보는 건 있었고 당연히 그랬는지 여부를 공수처가 확인해 보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럼 제가 공수처에 미리 아이디어를 어떻게 줬다 뭐 이렇게 돼도 되겠네요. 대변인 그 내용 한번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발 사주 의혹에 나와 있는 그 고발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권 정치인도 있지만 그 뉴스타파는 이제 일종의 진보 언론들 그 언론사 기자들도 다 포함돼 있었잖아요. 이게 4월 3일, 예, 4월 8일 그래서 이제 권오수 그 여러 명이 도이치모터스가, 있죠. 예.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시가 돼 그 있죠. 관련 내용도 이제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 그렇죠. 4월 3일, 4월 예. 8일 두 차례 그거는 고발장이 좀, 예. 작성돼서 첫 번째 고발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MBC 기자 5명, 그다음에 뉴스타파 2명인데 MBC는 한동훈 검사 관련돼서 검은 유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고발장이었고요. 뉴스타파의 2명은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와 주가 조작을 같이 뭐 이렇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보도에 대한 고발장이었고요. 그리고 이 한동훈 관련된 검언 유착건에 그 최강욱, 황희석 그리고 제보자 지모 씨 이렇게가 같이 고발 내용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수사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내용도 있지만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조금 연관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을 저희가 분들이 그 있죠. 도이치모터스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11년 전 얘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끌고 와서 결국 나오는 게 계속 도이치모터스 이거 관련해서 뭐 배우자를 소환한다 어쩐다 이러면서 뭐 추석 전에 소환한다 이런 걸로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뭐 약간 그래도 수긍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의원 본인에게 통보도 없이 이제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공수처의 가장 막내 검사 격인 분에게 이제 맡겼고 거기 이제 같이 온 수사관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압수수색 경험이 없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칠게 이제 이게 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저희도 야당 입장에서 당 전체가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렇게 생겨버리고 공수처가. 그럼 이 시점에 공수처는 왜 저렇게 또 세게 나오는 건가?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 이런 과정 모두가 불행하다는 겁니다. 빨리 이게 이제 밝혀지는 거는 맞는데 저희는 어찌되었건 간에 저희 이제 내일 모레 경선 발표나잖아요. 1차. 이 수렁이 이 진흙탕이 빨리 좀 메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공수처 관련돼서 몇 가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김웅 의원 본인에게 자택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실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면 고지했고 그 내용은 촬영 및 녹화를 했다고 하니 뭐 필요하면 증거를 본인이 보면 될 아니라고 것이고 하니 예, 두 번째는 국회의원회관에 검찰이 검찰이든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들어오려면 국회 사무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맞고 안 맞고를 둘째치고 방어처과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그건 국회의장이 하는 몫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장이고 다 서류로 클리어가 됐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왜 갑자기 수사를 시작했느냐? 그 갑자기 제보자가 공수처에다가 그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제보를 하고 서류를 전달했다는 것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겠죠. 근데 공수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윤석열 후보까지 피의자로 넣느냐, 입건을 하느냐 했더니 그 얘기 했잖아요. 여론이 언론에서 다루니까 죄가 있냐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코미디예요. 그 부분이에요. 제가 말하는 미숙하다. 굳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뛰어들 거면은 준비를 잘하고 들어왔어야지. 더 큰 지금 소위 말하는 논란을 만드는 결과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논란도 이렇게 열흘 기다렸다 압수수색을 검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하는 경우는 전 잘 못 봐갖고 최정예를 보냈어야죠. 그러니까 담당 검사도 지금 뭐 표창원 의원실에 있던 아니 참 미숙해요. 이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어쨌든 뭐 정확한 증거에 의한 그 메시지에 대한 수사 결과는 나오겠죠. 네. 나오겠는데 지금 뭐 다시 돌아와서 자꾸 정치적인 이슈도 자꾸 생기니까 이 박지원 원장과의 어떤 조성은 씨의 만남에 있어서 이게 정치적으로 또 이제 막 공방이 있어서 이거 한번 정리를 좀 마지막 사이다 정리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김성애 대변인, 박지원 원장이 공작에 가담한 것인가요? 아니면 야권의 어떤 그 물타기 전략일까요?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계속 결론은 내려니까 계속적으로 제보자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문제 제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나쁠 것이 없으니 계속 박지원 원장이 조성은 씨를 사주에서 한 것처럼 계속 생각을 하시면 뭐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가요? 저희가 기생한다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아니고 정치적으로 지금 계속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런 주장 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해명을 뭐하러 합니까? 그냥 그러시는구나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박지원 원장의 이제 뭔가 처음에 저희 심정이었어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했을 때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게 똑같은 심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게 이 8월 10, 8월 11일, 8월 12일 이 얘기 이게 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저도 이거 객관적으로 보고 싶어 해요. 괜히 에너지 쓸 필요 없잖아요.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저는 봐요. 그래서 박지원 원장이 제가 볼 땐 굳이 해명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이제 언론의 몫이 될 수도 있고 저희 고발했으니 뭐 수사기관에서 불상의 1인까지 포함하여 3인을 고발했는데 이거 관련 결과도 결국은 깨끗하게 그렇게 클리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러한 정치를 오래 하셨다는 박지원 원장 입장에서 제가 그냥 볼 때는 굳이 이런 일이 나올 법한 만남을 왜 가지셨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그 수사기관에서 공처에서 지금 아무도 모르지만 윤석열 후보가 좀 관여가 됐다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면은 캠프에서 어떻게 어떤 하냐고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무지하게 많이 받는데요. 아, 그래요? 제 대답은 난 딱 처음 하나예요. 제가 안 줄 알았는데. 가정에 의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순간에 그게 쓰여요, 어딜 가서. 그 타이틀이 잡히더라고요. 그냥 가정은 빠지고 결론만 해서 딱 따옴표 따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딱 하나,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예. 고발 사주 요 사건 계속 꼬리에 무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이게 정리가 돼야지. 네, 뭐 정리돼야 여야든 됩니다. 정치권이 빨리 또 리더십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업데이트 되겠지만 한 번 더 네. 다룰 시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안 좀 마무리하고요. 여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